정감자이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챗GPT의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가 일부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는 사람처럼 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일부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데 새로운 음성 모드 요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영상 보고 오실게요. Hey, ChatGPT, I'm Mark. How are you? Oh, Mark. I'm doing great.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Hey, so I'm on stage right now. I'm doing a live demo, and frankly, I'm feeling a little bit nervous. Can you help me calm my nerves a little bit? Oh, you're doing a live demo right now? That's awesome. Just take a deep breath. And remember, you're the expert here. 자, 영상 보고 오셨습니까? 요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는 GPT-4 옴니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실시간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짧은 지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큼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요게 언제 나오나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앞에 보여드렸던 영상으로 발표를 하고 한두 주 있다가 정식으로 오픈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게 미뤄지다가 최근에 와서야 일부 사용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챗GPT의 손실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가지 학습 모델들의 개발이 느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가운데 아니야 우리 그렇게 힘들지 않아 우리 잘하고 있어 라는 표시의 의미로 공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X에서 오픈 AI가 말한 내용인데요.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를 개발 중이고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하고 있고 GPT-4 음성을 45개 언어에 걸쳐서 100명 이상의 외부 레드팀과 함께 테스트를 했고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음성은 4개밖에 못 쓴다. 음성을 커스텀해서 사용할 순 없다. 그리고 다른 음성과 다른 출력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일부 사용자들에게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내 앱에 적용되면 요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보면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써보고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계정에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가 적용이 되면 트라이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라고 알람이 뜨고요. 요걸 클릭하면 너는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에 초대가 되었어 라고 해서 컨티뉴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공개 중입니다. 사실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는 영화 그녀에 나왔던 이 사만다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5월에 데모가 공개되었습니다. 앞에 보셨던 영상이 이 데모 영상이고요.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스칼렛 요한슨이 샘 알트만을 공개 저격하고 샘 알트만이 우리는 네 목소리를 쓴 것 같진 않지만 네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하니 그 목소리는 없앨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가지 안전성 강화 조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일단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의 특징 멀티모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GPT-4O의 강력한 멀티모달 기능이 음성과 합쳐져서 시각적인 처리, 내 음성 처리, 내 텍스트 처리 모든 것을 받아서 이걸 음성으로 대답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Okay, so here's me. So what kind of emotions do you think I'm feeling? It seems like I'm looking at a picture of a wooden surface. Oh, you know what? That was what- the thing I sent you before. Don't worry, I'm not actually a table. Okay, so take another look. That makes more sense. There we go. 이거는 호불호가 있긴 한데요. 감정의 인식,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너의 의견은 별로야, 너 정말 웃기구나, 너 재미없어, 뭐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마치 사람처럼 얘가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어색해서 불편한 골짜기라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할 때 이 사람과 인공지능이 생기는 이 괴리감, 이런 걸 불편한 골짜기라고 불렀는데요.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를 봤을 때는 이런 불편한 골짜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과 잘 소통한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Byte was a curious robot, always I like the way you exploring. started this story, but I want a little bit more emotion in your voice, a little bit more drama. Got it. Let's add som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No, Byte. no, ChatGPT. I really want maximal emotion, like maximal expressiveness, much more than you were doing before.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음성, 4가지의 사전 설정된 음성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가 적용되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현실감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과의 대화는 뭔가 우리가 중간에 말을 끊는 것도 힘들고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내가 질문하고 답변받는 이런 굉장히 단순한 대화였는데 지금은 얘가 대화할 때 내가 끼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한테 다양한 태스크를 시키면 이를 실행할 수 있고요. 또 얘한테 다양한 멀티모달 기능으로 단순히 음성이나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입력을 넣을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인간과 같은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피드백들을 받아서 오픈 AI에서 계속 개선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베타에서는 어설플지 모르겠지만 이게 6개월, 1년이 지난다면 사람과 대화나 인공지능과 대화나를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는 챗GPT 앱 안에서 알람으로 음성 모드를 활성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별도의 앱을 깐다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윤리적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남용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오픈 AI가 4가지 음성으로 막는다라고 했지만 이 자체로도 다양하게 사람을 속일 수 있게끔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해커나 똑똑한 분이 이 4가지 음성을 사용하는 걸 풀어버린다 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용을 어떻게 잘 방지하느냐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화라던가 소설이라던가 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이제 음성으로 막 생산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 만들 때 다른 서비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얘 가지고 써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저작권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중요하겠죠. 세 번째, 음성 모방 방지. 그래서 유명인의 음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같이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AI와의 상호작용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됨으로써 챗 GPT뿐만 아니라 상담사 그리고 키오스크 저는 지금 생각이 다 안 나지만 이런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고 산업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이를 어떻게 잘 해결할까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픈 AI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윤리적인 중요성 이런 것보다는 기술 발전에 우선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이제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언제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가 풀릴 것인지. 감사합니다. 전 감자이고요. 서치 GPT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검색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는데요. 그만큼 강력하다. 그래서 현재 검색의 독보적인 구글을 서치 GPT가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학교 시절에 구글이라는 작은 회사가 검색 엔진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글은 한결같이 검색의 1인자였죠. 거기에 오픈 AI가 AI 기반의 검색 엔진 서치 GPT를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업체에서 구글 검색의 벽을 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기반의 검색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챗 GPT가 나오고 구글의 검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크게
몇 퍼센트 이렇게는 아니지만 계속 90% 이상을 유지하던 그래프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직 서치 GPT를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구글의 검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이제 혹시 서치 GPT가 검색 시장을 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서치 GPT가 뭔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AI 기반으로 오픈 AI가 개발한 AI 검색 엔진인데요. 물론 지금도 웹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웹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챗 GPT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웹의 정보를 가지고 올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가지고 와서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빙은 구글에 비해서 좀 많이 구립니다. 그래서 챗 GPT의 브라우징 기능은 많이 구린데 오픈 AI가 검색 엔진을 아예 새로 개발했습니다. 빙의 걸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실시간 웹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도가 높고요. 특히나 GPT-4 기반으로 답변들을 출력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퍼플렉시티는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로 요약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GPT-4 옴니 버전으로 결과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 지금 머릿속으로 막 그려지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퍼플렉시티와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픈 AI에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chatgpt.search라는 주소이고요. 여기 You are on the waitlist 라고 있는데 이거 버튼 누르면은 여러분에게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미 몇몇 분들은 열렸더라고요. 저도 열렸으면 좋겠는데 좀 요런 상태입니다. 스크롤 쭉 내려보면은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화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 펄플렉시티와 비슷한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다이나믹하다 뭐 요런 느낌들이 있고요. 모든 정보에는 요렇게 출처가 들어가서 이거 리얼타임이고 진짜 맞는 정보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한 다음에 관련 정보를 넣어서 이어서 또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요렇게 비주얼화된 결과들도 나오게 된다. 요건 아직 펄플렉시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보기 좋게 뭔가 검색 결과를 만들 것 같다. 자, 그래서 먼저 사용해봐라 뭐 요런 게 뜨네요. 그럼 서치 GPT에 어떤 핵심 기능이 있을까? 첫 번째, 실시간 답변입니다. 지금도 되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답변이 구린데 그런 구린 답변이 좋아질 수 있다. 특히 각 답변마다 출처를 달면서 LLM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인 환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질문하면 답변이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네가 더 궁금해할 내용이 뭐냐 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사용자가 좀 더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글과는 뭐가 다른데? 라고 했을 때는 자연어 질문입니다. 구글은 기본적으로 키워드 질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서치 GPT는 그냥 구어체로 문장으로 질문을 하면 지가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서 추출해서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원래 검색이라는 게 내가 이 사이트 갔다가 저 사이트 갔다가 이 사이트 가면서 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찾는다면 얘는 내가 질문 한 번만으로 지가 알아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얻은 정보를 요약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준다고 했는데 아마 요 세 번째는 요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멋있다. 야, 그런데 네가 말하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서치 GPT는 아니지만 비슷한 컨셉의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퍼플렉시티이고요. 월 $20이고요. 이 퍼플렉시티는 퍼플렉시티의 검색 엔진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다양한 LLM 모델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면 여기서 제가 팀원 위메프 사태에 대해서 알려달라 라고 하면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는데요. 다 나오면 또 마저 설명드릴게요. 자, 다 나왔고요. 여기 프로 검색이라고 해서 아래 화살표 눌러보면은 요런 키워드를 검색해서 요런 출처에서 답변을 얻었고 여기 눌러보시면 이런 출처에서 나는 내용을 봤어요 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해줍니다. 사태의 개요, 경과, 규모, 대응, 반응, 향후 전망 이렇게 해서 저는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1번 위에 마우스 갖다 놓으면 1번, 3번에 갖다 놓으면 또 3번에 대한 출처가 나오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또 이렇게 출처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이쪽은 뭐 이미지부터 동영상이 있는데 뭐 딱히 잘 보진 않더라고요. 또 하나 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코파일럿 플러스 PC 샀거든요. 사용자들의 후기가 궁금해서 찾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찾아주고 있는데 답변 다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찾아줬습니다. 보면 여기 요런 거 검색해서 요런 출처에서 알려줬다 라고 하는데 답변이 그냥 좀 무난합니다. 요럴 때는 요거를 요렇게 번역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좀 더 깊이 있는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출력을 한글로 세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한글로 물어봤을 때보다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관련도 있는 질문을 해주게 되고요. 퍼플렉시티는 여기 다시 쓰기 눌러보면 어떤 모델로 할 거냐가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클로드3 소넷을 쓰고 있고요. GPT-4 오그도 있고 클로드3 오프스도 있고요. 라마 3.1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GPT는 이런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되는데요. 서치 GPT는 컨텐츠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주요 언론사와 컨텐츠 라이센스 협약을 했고요.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서 요약된 결과에서 클릭해서 그 홈페이지로 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요약한 글을 읽다가 뉴스의 출처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뭐 언론사로서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아무 인터넷의 정보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컨텐츠 제공자가 명확한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하기 때문에 검색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챗GPT나 인공지능 검색 엔진이 점점 커져가면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요약된 결과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얻으니까 사이트의 방문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실제로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때 오픈AI가 손을 내밀죠. 어차피 니네 사이트 줄잖아. 우리랑 같이 제휴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꼬시고 있죠. 자, 이미 구글은 소폭 검색량이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빙, 뭐 큰 수치는 아니지만 조금 올랐다 라고 하고 있고 서치 GPT가 들어가면서 아마 검색 시장이 꿈틀꿈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퍼플렉시티도 꽤 유의미한 성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퍼플렉시티의 검색 점유율은 얼마나 될까? 퍼플렉시티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1 정도면은 굉장히 높네요. 1월에 2.7이었는데 3.1이고요. 야, 챗 GPT, 코파일럿, 제미나이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여기 관련 이미지도 있습니다. 네, 엄청 떨어진 것 같은데 92에서 90.91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죠. 얘네는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곧 만날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긴 하죠. 하지만 떨어지고 있고 올라가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서치 GPT 어디까지 성장을 할까요? 일단 챗 GPT와 통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서치 GPT에 가지 않더라도 챗 GPT의 채팅창으로 서치 GPT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검색 엔진과 다르게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요청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하면서 성능이 개선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제가 대학교 때 구글을 만난 이후로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에 새로운 검색 모델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구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AI 오버뷰라고 해서 검색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측에 서치랩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해서 여기에 AI 실험이라고 있죠. 클릭을 해보면 뭐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탕후루가 인기 있는 이유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을 뽑아줍니다. 약간 아직은 어설프긴 하지만 굳이 이 밑으로 가지 않더라도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탕후루 치면 안 뜨고요. 토익 공부 잘하는 방법, 토익 공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적용이 되고 언제 노출이 되는지
있을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구글이냐? 서치 GPT냐? 일단 검색 엔진 자체가 진화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20년간 사용했던 그 검색의 습관을 버리고 인공지능 검색에 익숙해지느냐? 요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퍼플렉시티 쓴 지가 한 6, 7개월 되는 것 같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시간을 극단적으로 아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서치 GPT가 기대되고요. 만약에 서치 GPT가 더 좋으면 저는 퍼플렉시티 구독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포인트는 서치 GPT 엄청나게 좋다. 기대된다. 라는 얘기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